안녕하십니까. 글로공방 이실장입니다. 또 간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이게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글러브는 제목에도 타이틀에도 올리겠지만 Z216형, 그래서 요시카와 선수 모델입니다. 바로 요 두 제품이 요시카와 선수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이마미야 선수 모델과 동일한 그냥 기성품 모델, 비프로지 760 모델.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이마미야 선수 모델의 그냥 손등 스탠다드 그냥 노멀한 손목으로 되어 있는 그냥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가장 많이 쓰시던 이제 제트 겐다. 네, 겐다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얘는 아직 가공 전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세 개는 다 가공이 끝난 제품이에요. 얘는 앞으로 빼고. 네. 그래서 이 요시카와 모델이 이제 특징이랑 어떤 차이가 나머지 두 모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리뷰는 이걸 판매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 모델을 사셔서 저한테 가공을 맡기실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 가공받으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리뷰를 올린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시카 모델 216형, 작년 초였나 재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요런 배색으로 약지고리까지 들어간 모델. 전 처음에 겐다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와이드인지네? 근데 길을 들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216형인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카달로그 보니까 겐다가 아니었구나. 왜냐면 역방에다 똑같이 제방끈이 빠져 있었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했는데 손도 되게 편하고 이 손등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손등 부분의 라인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뭔가 좀 앞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등에 빠지는 라인들 보이시죠? 요게 Z 겐다 모델과 이 완전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이마미야 선수 모델과 비슷하게 빠져요. 이쪽 손등 라인이. Z 겐다 모델은 어떻게 됐죠? 좀 날아간다 그랬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손을 착수했을 때 그냥 이 모양을 봤을 때 제 중지 약지 보이시나요? 제가 빼볼게요. 이렇게. 네, 제 관절이 여기 보이죠? 그냥 편안하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얘가. 이게 깊이 파져 있고 떠 있는 이런 손등 라인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뜨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 작으신 분들이 Z 겐다 모델을 쓸 때 이게 약간 걸쳐 끼는 느낌으로 손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쉽게 빠지죠. 예. 근데 그렇다고 깊게 넣자니 또 공이 튀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Z 겐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웹 위에 X자가 매듭이 지어져 있고 요 부분이 있잖아요. 매듭이. 이걸 이렇게 당기면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너무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 과하게 한 건데 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즉 이 부분이 균일하게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서 요 아래쪽 부분을 좁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Z 겐다 모델들이 요렇게 이 손목 부분에 입수부끈이 껴져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요런 방식은 610 패턴 작업할 때 손이 스몰과 미디움 사이인데 좀 610이 크다 싶으면 요런 식으로 제가 튜닝을 해드리거든요. 이걸 한 칸 줄이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살짝 여기 부분만 더 이 라인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게 제가 튜닝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약간 좀 더 손이 좀 덜 빠지게끔 아니면 손볼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튜닝을 해드려요. 왜냐면 입수부 한 칸 줄이는 게 참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Z 겐다 모델들은 항상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표준 사이즈 미디움 정도 손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이 자꾸 빠져요. 특히나 인치업을 이렇게 5mm 인치업한 글러브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더 제품인데 어때요? 더 떠있죠, 얘는. 희한하게 사이즈가 커지면 더 빠져요. 이제 두 손가락이 잘 빠지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였죠? 예, 바로 약지고리. 예, 여기도 줄이지만 약지고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손을 너무 밀착시키지 않고 힘을 빼고 살짝 걸쳐서 이렇게 꼈을 때도 이렇게 손이 빠지는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상 겐다 모델, 이게 김하성 선수 모델이긴 한데, 길들여서 써봤는데, 저도 자꾸 이게 빠지는 부분이 조금 걸적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겐다 모델 같은 거 의외로 손이 좀 기신 분들 있죠. 손가락이 긴 분. 그러니까 손이 크다라는 개념에서, 즉 뭐냐면, 손가락이 좀 길거나 아니면 팜 사이즈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분들이, 즉 바닥 팜 사이즈 폭이 넓으신 분들이 썼을 때는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데, 손이 좀 작으신 분들 쓰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겐다형의 단점이었어요. 물론 패턴적인 부분은 제가 겐다 패턴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패턴적인 부분에서도 바닥이 넓고 바닥이 넓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엄지를 누르듯이 쓰면 다 튀어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약간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으로 롤링이 들어서 딱 물어주지 않고 오므리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백핸드 오므리면 많이 떨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롤링이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다. 과감하게 오므리려면 눌러서, 그래서 제방끈을 뺐죠? 꽉 오므려주는 이 느낌이 나오게끔. 하지만 엄지부터 들어가는 습관이 들어가면 공이 빠진다. 왜? 이 손가락이 자꾸 빠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래서 겐다 글러브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겐다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마미야 선수가 나왔죠. 아, 혁신적이었죠. 어떻게? 약간 미즈노의 이령과 가깝게. 그리고 동양인 손이 작으신 분들이 잘 맞게 딱 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안 빠져요, 얘가. 우리가 딱 걸리죠. 예. 그리고 뭔가 포켓도 그렇게 깊지 않고, 마타가 없어서 바닥이 넓지 않지만 이 팜 사이즈 폭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빡 물리는 이런 느낌들. 예. 그래서 공이 딱 물렸을 때 단단하게 잡았을 때, 그 이런 데 왔을 때 단단하게 잡았을 때 힘이 딱 전달이 되는, 무언가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꽉꽉 물리는 느낌. 네. 뭐 Z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아크로바틱한 수비를 하는 이 이마미야 선수를 위해서 어디든 이렇게 강하게 딱딱 잘 무는, 꽉꽉 무는 그런 글러브 형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이거를, 이마미야 선수형을 봤을 때 손이 작으신 분들이 참 이제 좋은 글러브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썼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내야 글러브 길 잘못 들이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이 디귿자 길각, 즉 세나글에 나왔던 관절을 매만지시는 분을 할 때, 매만지는 법을 설명드릴 때 여기를 너무 과하게 어떻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길이 다 들어진 글러브들, 실제로 선수들 글러브를 보면, 뭐 성원창 선수도 그렇고 뭐 보면 라운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손을 넣었을 때 딱 착수했을 때 그 내피에 닿는 디귿자 느낌은 딱 이런 식으로 느낌이 딱 나오지만, 실제로 포구면의 각은 그렇게 인위적인 각이 아닌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딱 각을 내피까지 만들면 어때요? 덜그럭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운 각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틀이 조금 너무 잡혀있다 보니까 정확히 딱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틀이 너무 과하게 잡히다 보면 되려 이렇게 덜그럭 가고 튕겨서 걸리는 현상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유롭게 펴주시고 넓게. 네. 왜냐? 팜 사이즈 폭 자체가 이미 좁고요. 검지 위치로 봤을 때 포켓의 깊이도 얕은 글러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과하게 포켓을 넓힐 수도 없는 글러브인데, 그렇게 넓혀버리면 얘는 미궁속으로 빠지는 거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틀이 너무 과하게 좀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착착 물린다기보다는 따가닥 걸리는 느낌. 예. 그래서 캐치볼 할 땐 되게 좋은데, 막상 펑고를 받아서 이렇게 탁 칠 때 막 이렇게 딱 하면 어느 타이밍에 물리는데 어떤 타이밍에 이런 데 가서 걸려있어요. 걸려있어도 일단은 빠지진 않아. 그런 느낌이 조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리고 검지 방향도 약간 돌아가 있죠. 예. 뭐 이마미야 선수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글러브 모양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길 잘 들여놓고 쓰면. 그래서 만졌을 때 무는 것도 좋고 다 캐치볼도 좋기는 한데, 뭔가 바운드볼을 딱 들어왔을 때 약간 그 틀에서 떨그럭대는 느낌이 좀 나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특히나 손이 작으신 분들은 더 좁게 잡다 보면 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폭이 조금 이게 좀 더 쫙쫙 뻗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글러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쫙 뻗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조금 느꼈었었는데, 요시카 모델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봤던 제트 글러브들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글러브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치 미즈노에서 MM형처럼 저를 홀린 글러브처럼 약간 좀 편안한 약간 일형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미즈노 일형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좀 벌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손가락 피팅도 괜찮은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요즘에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카와 모델이에요. 자, 얘는 기본형 사이즈고요. 얘는 5mm 인치업이 된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크죠?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기본형이 이제 Z 표준 사이즈 4 사이즈, 얘는 5mm 업인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4 사이즈를 제가 11.75 표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조금 작아요, 11.75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쓰시려면, 왜냐면 이 기본 사이즈가 이마미야 선수 모델보다는 글러브가 좀 벌어져 있어서 약간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다음에 이 검지 쪽이 조금 더 길게 뽑혀져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델 모양 자체를 보시면 검지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나죠. 여기를 보면. 네. 그래서 글러브 모양을 봤을 때 얘가 같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커진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기본 4 사이즈를 쓴다라는 건 이제 숏세간용으로 쓰시는데, 만약 서드용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면 숏용인데 조금 더 큰, 우리가 아톰즈에서 11.75 정도 사이즈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5mm 인치업도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봅니다. 겐다형 같은 경우도 5mm 인치업이 괜찮기는 한데, 인치업을 하면 이 손등 피팅이 좀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하지 못했는데, 이 요시카와 모델 216형은 충분히 인치업 하셔도 5mm 업 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은 픽입니다. 단 10mm 업은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왜냐, 이 바닥팜 사이즈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겐다처럼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만 더 길어지면 좀 밸런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5mm 인치업 정도가 딱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내야수 표준의 11.75 평균적인 통상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4 사이즈 11.75 기본입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즈노에서도 9 사이즈가 11.75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11.75가 아니에요. 조금 더 작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글러브를 이제 사이즈를 표기를 할 때 BPG5가 4 사이즈였고요. Z의 서드 제일 큰 사이즈 그게 11.75라고 저희는 평상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미즈노는 니오카 모델이 8 사이즈 11 반이라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니오카가 11 반, 11.6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 5mm 인치업, 그럼 11.75. 그러면 5mm 인치업이면 9 사이즈, 9 사이즈는 11.75. 이렇게 십수년간을 다 거의 20년 가까이를 써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당장 9 사이즈는 11.75가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표준적으로 9 사이즈는 11.75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1 반에 좀 가까운 사이즈예요. 그래서 5mm 업까지 하시는 게 미제 사이즈 11.75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제 사이즈가 일제보다는 한 치수 정도 큽니다. 같은 인치라면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저 혼자서 이게 해버리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일제는 일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잡자고요. 왜냐, 기성품 생산이 제일 큰 사이즈는 Z는 4, 미즈노는 그냥 내야수 표준 가장 사이즈를 9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Z에서 4 사이즈가 기본 11.75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1 반에서 11.6 정도 느낌, 11 반보다 조금 큰 느낌이고요. 그래서 요시카와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컴팩트하면서도 손가락이 길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 모델도 괜찮아요. 약간 작은 듯한 11.75. 하지만 5mm 업을 하면 확실한 11.75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이건 단색이라서 안 보이겠지만, 자, 보시면 마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와이드 인치. 제가 와이드 인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영상에서 오셨겠지만, 근데 와이드 인치 글러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밸런스적으로. 근데 얘는 진짜 와이드 인치가 잘 나왔어요.
네. 바닥의 모습이 와이드 힌지가 들어가서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참 적절하게 잘 들어간 와이드 힌지예요. 겐다에다가 와이드 힌지를 오더를 할 때 옵션을 넣어서 이 바닥을 와이드 힌지로 넣어주세요. 이랬을 때 밸런스가 깨질 확률도 높고 이만미아에다 넣어도 깨질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완성형으로 기성으로 이런 모델이 나왔을 때 와이드 힌지가 나왔다라면 괜찮은 모델이에요. 전통적으로 Z가 옛날부터 와이드인지 모델이 참 괜찮았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제일 뭐 좋아하시는 4.5 패턴, BPG5 패턴도 와이드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잘 이 와이드인지 각도를 너무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패드 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힐 패드라 그러죠. 여기 펠트의 길이 끝나는 지점도 잘 맞고 새끼손가락 닿는 힘 받는 지점도 잘 괜찮게 나왔어요. 대신에 예전 패턴과 달라진 건 BPG5와 달라진 건 4.5 패턴이나 그런 거와 달라진 건 손가락이 얇아지고 있죠. 이렇게 네, 끝이 얇아지고 있고 새끼가 짧아요. 네, 그 대신에 검지 중지가 길어지고 있죠. 특히나 검지가 기는 요즘 트렌드가 검지가 길어지는 트렌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 옛날 글러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Z 같은 겐다형 같은 경우는 거의 손가락들이 일자로 떨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내렸을 때 거의 이쪽이 들어온다라면 요즘 글러브 트렌드는 이렇게 놨을 때 내려놓으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각이 나와요. 그래서 글러브가 세워졌을 때도 검지가 길어야지 빠지지 않는, 짧지 않고 그런 게 요즘 트렌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게 IP 셀렉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비슷해요. 검지가 좀 더 눌려져서 뽑혀져 있어요. 검지 길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이죠. 그리고 마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마미야형보다는 바닥에 이 포켓의 바닥의 넓이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겐다처럼 너무 여기가 넓지는 않아요. 살짝 더 길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켓의 깊이도 살짝 깊어졌죠. 네. 하지만 팜 사이즈 폭은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넓어지지 않았어. 팜 사이즈 폭은 넓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와이드 힌지가 들어가고 이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이 바닥 부분이 좀 더 자유롭고 넓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핸드를 했을 때 와이드 힌지의 장점, 딱 물어주는 이 느낌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얘는 가공만 끝나놓고 이제 후작업을 안 해서 좀 아직 좀 딱딱한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작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수들 허벅지는 왜 이렇게 누르나라는 이 영상을 봐왔듯이 와이드 힌지를 해놓고 이 부분을 잡아줬을 때 확실하게 물리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백핸드를 했을 때도 어때요? 물리죠. 그래서 힌지가 안쪽으로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딱 받쳐놓은 상태에서 여기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딱 안 떨어지죠. 포켓이 이쪽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다음에 이 아랫부분도 잡힐 수 있고, 당연히 볼집, 즉 정확한 포구 지점과 다음에 포켓도 물어줄 수 있는. 포켓이 너무 깊지 않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미야처럼 이마미야보다는 조금 더 깊긴 하지만 포켓에 들어갔을 때도 딱 제가 포켓으로 잡아볼게요. 딱 잡았을 때도 공이 느껴지는 검지가 딱 어느 정도냐면 공에 이 정도는 딱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지검지 사이 외배에 갔을 때도 확실하게 잘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즉 아랫벽, 윗벽으로 잘 물어줄 수 있는, 단단하게 물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마미야와 이 겐다 모델, 요 모델의 중간형이라고 저는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안 크신 분들, 뭐 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손이 좀 라지 이상으로 크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겐다는 솔직히 손가락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켓도 깊고 넓은 편이고, 예. 그리고 팜 사이즈 폭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절 매칭시키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특히 걸쳐 꼈을 때는 관절 부분이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새 글러브를 딱 껴도 피팅감이라든지 관절 위치가 딱 잘 나오는 글러브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Z 겐다 모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겐다 웹 달 수 있잖아요. 이 요시카 모델에서 좀 웹을 원하는 웹을 다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이드 힌지 들어가면 제가 주로 순방향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는 5칸짜리 이 엄지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역방향을 해도 엄지가 많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힘을 받을 수 있게 아랫벽 윗벽에서 잘 물어줄 수 있게 형태가 나와서 얘는 역방향에다가 와이드 힌지가 들어가고 제방끈을 빼도 형태가 잘 나오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예, 우리 막 일본 애들처럼 막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미야 선수 모델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와이드 힌지 글러브에서 가장 주의하실 게 뭐죠? 이 엄지를 꺾는 거. 일단은 이 모든 글러브가 그렇지만 이 엄지 쪽에 힌지를 만들어 버리면, 특히나 이 216형에서 엄지 힌지 만들어 버리면요, 절대로 검지 중지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와이드 힌지가 사라져 버려요. 좁아지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공이 튄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예요? 여기를 넓히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거든요. 얘는 쭉쭉쭉 뻗어 있는 느낌이고 아래 틀이 딱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물어주면 공이 잘 몰리고 글러브 자체가 넓어서 잘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제트 글러브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만족스러운 형태. 물론 이마미야도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좀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되게 유리하긴 한데, 좀 미디움에서 미디움보다 살짝 크신 분들이 꼈을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작은 듯함, 그리고 좀 틀이 너무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요시카와 모델, 요 모델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모델은 스페셜 에디션 찍혀 있는 66S 모델이에요. 네, 기성품이긴 한데 엄청 비싼 제품이죠. 그래서 이 가죽, 예, 베이지 컬러로 제가 이 모델을 추천해드려서 이분은 구매를 하셨는데, 이 오더 제품도 보면 크림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크림색 가죽. 크림색 가죽에서 이제 질문. 킵일까요? 프로스테이터스 레자일까요? 네, 킵스킨은 네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예, 크림색 컬러는요, 킵이 아니에요, 제트에서. 네. 하지만 가죽 질감이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보다는 좀 더 뭐랄까, 짝짝 붙는 느낌이 나요. 어찌 보면 약간 킵이랑 기존의 프로스테이터스 레자 이런 거 있죠. 검정이 킵스킨이 아닌 검정과 파랑 이런 가죽들, 그것보다도 더 촉감이 더 좋아요. 좀 더 부드럽고. 만약에 이 크림색 가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스티어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세토에서 나온 가죽이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크림색이 질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스페셜 에디션 가죽들도 다 좋기는 한데, 크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괜찮은 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크림색의 일제 가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 네, 저희 샤보드 제품이에요. 요거 크림색. 네. 요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오더하실 때 알티스, 즉 아톰즈 코리아 가셔가지고 크림색 오더하시면 이 가죽이나 이 가죽이나 진짜 별 차이 없다라는 거, 같은 세트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티스에서 크림색이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림색 가죽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예, 소리도 보시면, 예, 이게 손 느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얘도, 예, 뽀도독 소리 들리죠? 예. 그래서 만약에 크림색 뭐 색이 떼타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제 이 제트의 이 크림색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쪽 알티스 쪽을 크림색을 선택하시는 거. 이거 2등급이에요. 세토 스티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610 패턴과는 좀 많이 다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11.75의 610 패턴과 보시면 이 바닥 이 폭의 넓이가, 예, 확실히 610이 더 넓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즉 손을 넣었을 때 포켓의 깊이가 더 깊어요. 예. 포켓 말씀드렸죠. 정확한 볼집에서 외마레까지 길이, 이 깊이가 확실히 610이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타가 있는 걸 싫어하셨던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넓은 게 또 싫어서 포켓이 깊으니까 공이 좀 돈다라는 느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타가 있음에도 그렇게 깊지 않은 글러브, 좀 약간 도나이아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 있고, 윌슨 스태프 느낌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제트 특유의 단단함과 손가락의 단단함과 뭔가 이렇게 딱 왁구가 딱 나오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저는 진짜 216형 한번 선택하실 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괜찮은 픽이라고 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패턴들 참 좋은 패턴입니다라고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제트에서 간만에 물건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랬잖아요. 와이드 힌지가 언젠가는 유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요 모델 잘 하면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프로 선수들도 이 모델이 좀 많이 퍼지면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인분들도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는 글러브 요걸로 접근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새끼의 각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와이드인지도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새끼 각도가 요 아랫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손가락의 각도가 아니라 요 아랫부분의 각도도 참 잘 나온 글러브라는 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제가 이 Z를 다룰 때는 뭘 다룰까요? 바로 요게 준비되어 있어요. 얘는 10mm 인치업이에요. Z 겐다 선수 신형 패턴이죠. 마타가 없고 중간에 손가락 끈이 들어간. 지금 겐다 선수가 작년에 썼던 모델.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두 개 하나 끼고 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꼈던. 네. 그 패턴의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로 얘는 10mm 업이 되어 있는데 겐다 선수 쓰는 거 보니까 기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기본 사이즈의 겐다 사이즈보단 커 보이는데 얘는 10mm 업이에요. 너무 커요. 예, 어쨌든 요 패턴도 지금 보면 약간 그냥 111로 껴볼게요. 예, 손가락 피팅이 이제는 손가락이 안 빠져요. 안 나와요. 예. 여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확실히 이마미야보단 넓어졌어요. 예. 진짜로 이제 미즈노 1형과 좀 비슷해지는 모양과 가까워지는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과 좀 가까워지는 모양인데 요거는 제가 가공을 끝낸 다음에 따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시카 모델 216형 물론 선수가 유명하지 않아서 뭐 이마미야나 겐다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간만에 괜찮은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마타와 와이드인지의 조합으로서 밸런스가 참 잘 나온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좋아요. 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나 살까? 괜찮네.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MM형과는 좀 달라요. 맞죠? 쟤는 이제 저는 와이드인지도 아니고 마타도 없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MM형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얘도 좀 갖고 있어서 저는 요것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216형, 패턴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공 받으신 분들, 216형 쓰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와이드인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내 관절, 새끼 관절이 요 끝에 와이드인지 바깥쪽에 잡히게끔 형성을 좀 해주시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와이드인지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많이 실수하는 게 공 두 개 넣어놓고 묶어놓고 이게 완전히 들어가서 새끼를 막아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랑 다음에 여기가 일자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제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는 만들지 말라는 거. 그래서 1, 2, 1은 똑같지만 새끼를 너무 이게 펠트가 없다고 막 꺾으면 훅훅 들어가요. 선수들이 이거 누른다라는 건 이 아래 틀을 잡는 거지 글러브 전체 모양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고요. 이 틀을 잡는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포구 지점이나 포켓으로 갔을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실제로 새끼의 각도가 들어오는 각도이고 받는 각도일 뿐이지. 그래서 1, 2, 1 만지는 건 똑같지만 이 와이드인지 쪽을 너무 강하게 눌러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나중에 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먹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랑 너무 과하게 해서 좁아지지 않게 제가 바깥쪽으로 잡으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 나면 이게 가운데 쪽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찌 보면 사호 패턴도 똑같아요. 그냥 라운드 이렇게 그냥 직각 모양의 약간 니은자 모양에서 살짝 라운드 되게 이런 식으로만 나와주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접혀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좀 신경 써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엄지 아랫벽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펠트 모양도 예쁘게 잘 나고 도톰하거든요. 여기 라인 잘 잡아줘서 포켓 지점, 즉 정확한 볼집, 공 받는 지점에 아랫벽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켓 라인, 검지 라인 일자로 유지해 주셔서 이게 쭉 뻗어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여기 휘거나 누르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검지의 고의 높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얘에 비해서 낮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뽑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얘를 앞으로 쭉 뽑아놓아서 당긴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느끼고 있으면 손바닥도 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잘 만져주시면서 여기 포켓도
라인 잡아주시면 이 포구면이랑 정확한 포구 지점이랑 즉 볼집이랑 이 포켓 지점도 잘 물리는 형태가 나오게끔 글러브 매만져 준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손가락이 쭉 뻗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웹이 이렇게 말려버리면 이제 모든 게 미궁수로 엄지 꺾이죠 바로.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펴져서 부드러워지게끔. 그래서 편안하게 오므려지면 이 정도 오므려지는 거고, 특정한 각으로 이렇게 오므리거나 여기를 꺾어버리면 또 엄지를 내려버리면 얘는 또 미궁속으로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힘 빼고 있을 때도 이렇게 라운드져 있거나 편편하게 유지되게, 하지만 오므릴 때는 부드럽게 싹 오므려지게끔 그런 식으로 기를 내시는 웹도 만져주시면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후반 작업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만져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216형 와이드인지 모양, 이 와이드인지가 들어간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와이드인지랑 그다음에 엄지 여기 꺾지 말라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16형을 가공 받으신 분들은 그거 유지해 가시면서 매만져 가시면서 쓰시면 글러브가 넓게 펼쳐져서 편안하게 잘 물리는 글러브로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Z216형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Z 모델들, 괜찮은 모델들, 외야 글러브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Z 몇 개만 더 제가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16형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땐 Z에서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Z 또 다른 외야 글러브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게 작업 끝나면 신형 Z 겐다도 리뷰해 드리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